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황해도 해주 땅에 벌거숭이 의원이라 불리는 괴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독고 구절초였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를 벌거숭이 의원이라 불렀지요. 왜냐하면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옷을 풀을 벗어 던지고는 속옷 차림으로 맥을 짚는 기이한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의원님, 또 옷을 벗으시게요? 아, 이보시오. 내가 왜 옷을 벗는지 아나? 천지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야 정확한 진맥이 가능하다네. 옷은 인간이 만든 허울일 뿐, 진정한 의술은 자연과 하나 될 때 펼쳐지는 법이야. 사람들은 그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기피했지만 그의 의술만큼은 신통방통했습니다. 죽어가던 환자도 그의 손만 거치면 벌떡 일어나곤 했지요. 하지만 구절초에게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몰락한 의학명가의 후손이었지요. 조부는 어이까지 지낸 명문가였지만 부친이 금기시된 시체 해부술을 연구해서 가문이 풍비박산 났던 것입니다. 아버지, 시체를 칼로 가르는 일은 하늘이 금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야, 사람을 제대로 살리려면 사람의 몸 속을 알아야 한다. 겉만 보고 어떻게 병을 고치겠느냐? 그리고 이 연구는 단순한 해부가 아니다.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넘나드는 비밀을 찾는 거란다. 어린 구절초는 아버지가 밤마다 시체를 해부하며 인체의 비밀을 연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상한 은빛 가루를 시체에 뿌리곤 했는데 그러면 죽은 몸이 잠시 움직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것이 발각되자 조정에서는 시신을 훼손하고 사령을 부리는 요사스러운 집안이라며 이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정식 의원이 될 수 없었고 떠돌이 의원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요. 의원님, 혹시 어디서 의술을 배우셨어요? 다른 의원들과는 진료법이 완전히 다르시네요. 특히 몸을 직접 만져서 진맥하시는 방식이. 가끔 환자들이 묻곤 했습니다. 구절초는 몸을 직접 만져보며 뼈와 근육, 혈관의 상태까지 파악하는 독특한 방식을 썼기 때문이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으시게. 이 약을 하루 3번씩 먹으면 나을 것이야. 구절초는 항상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금기 연구 때문에 정식 의원 자격을 박탈당한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덕분에 다른 의원들이 모르는 인체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구절초는 마을 방앗간에서 떡을 빚고 있는 젊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검은 천을 덮고 있어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손놀림이 유난히 눈에 띄었지요. 저 여인, 뭔가 이상하구나.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데. 구절초의 의원으로서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생사감별법으로 보니 그녀 주변에서 묘한 금빛 기운이 감지되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낭자. 혹시 몸 좀 살펴봐도 되겠소? 기운이 보통과 다른 것 같은데 몸이 어디 불편한 곳은 없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몸을 왜 살펴본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검은 천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지요. 구절초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나, 천이 벗겨졌네. 여인은 당황하며 다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절초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지요. 여인이 만지던 떡반죽이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것이 무엇이오? 떡이 금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햇빛이 반사된 거예요. 하지만 구절초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이지요. 혹시 아가씨 성함이? 아니, 월선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구절초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직감했지요. 월선, 참 아름다운 이름이로군요. 그런데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저는 그냥 떠돌이에요. 특별한 고향 같은 건 없어요. 월선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구절초는 그 슬픔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느꼈지요. 그날 밤 구절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과 신기한 능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혹시 저 여인이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꾼다는 전설 속의 금손마님이 아닐까? 조선에는 예로부터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신비한 여인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인과 혼이 나면 남편도 황금이 되어 죽는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왔지요. 아니야. 그런 건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구절초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구절초는 다시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어제 그 아가씨 어디 갔소? 아, 월선이 말씀이시죠? 새벽에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고요. 방앗간 주인의 대답에 구절초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월선이가 만졌던 떡들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정말이오? 네, 정말이에요. 김참봉댁 할머니도 오랫동안 못 일어나시던 분이 그 떡 한 조각 드시고는 벌떡 일어나셨다니까요. 그리고 최봉사댁 며느리도 산후병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완전히 나으셨어요. 심지어 박서방네소도 죽어가던 게 그 떡 먹고 살아났다는 소문까지 있었지요. 구절초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그 아가씨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혹시 아시오? 북쪽 산길로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왜 그리 급하게 찾으시는지요? 혹시 마음에라도 두신 거요? 방앗간 주인이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궁금한 일이 있어서 말이오. 구절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변명했습니다. 구절초는 곧바로 북쪽 산길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작은 암자가 하나 보였지요. 그런데 암자 주변이 이상했습니다. 나무들이 모두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무들이 모두 금으로 변해 있다니. 더 가까이 가보니 월선이 암자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그곳에서 작은 금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아, 의원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월선은 깜짝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도 황금빛 풀들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아가씨를 찾아왔소. 그런데 주변이 온통 금빛으로 변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오? 아, 이건 제가 감정이 격해지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더욱 무서워하는 거예요. 월선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내 추측이 맞다면 당신이 금손의 능력을 가진 분 아니시오? 월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의원이니까 알 수 있소. 그런 기운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오. 게다가 어제 방앗간에서 본 일도 있고. 월선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맞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월선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집은 부자였어요. 아버지는 전국을 돌며 보석 장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궁중에서 술을 놓는 일을 하셨죠. 하지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절초는 황금빛 풀들을 보며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만진 젖병이 순금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월선이 말을 계속하자 그녀 주변의 황금빛이 더욱 진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이 복덩이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있었소? 제가 5살 때 아픈 새 한 마리를 만졌어요. 그 새가 순식간에 금으로 변해버렸죠. 살아있던 생명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구절초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살아있는 것을 만질 수 없게 되었어요. 동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식물들도 제 손길에 닿으면 금으로 변해 죽어버렸거든요.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저에게 독방을 따로 만들어주고 혼자 살게 했어요. 음식도 문 앞에 놓고 가시고 말도 문 너머로만 하시고.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도둑들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위험에 처하자 저는 방에서 뛰쳐나가 도둑들을 막으려 했죠. 그래서 제가 도둑들을 만지자 그들이 모두 금상으로 변해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죠. 구절초는 경악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공포에 질렸어요. 너는 괴물이다. 사람을 해치는 저주받은 아이다라며 저를 쫓아냈죠.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떠돌고 계신 거군요. 네. 그 이후로 15년간 혼자 살고 있어요.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죽어버리니까요. 월선의 이야기를 들은 구절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아가씨, 혹시 그 도둑들과 만났을 때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시오?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가씨의 능력이 단순히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소. 구절초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월선이 만진 나무들은 금으로 변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었지요. 아가씨가 만진 이 나무들을 보시오.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인다오. 그런가요? 그렇소. 분명하오. 그리고 방앗간에서 아가씨가 만진 떡을 먹고 병이 나은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소. 구절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그 도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나시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님을 때리고 돈을 빼앗으려 했죠. 그리고 저에게도 추악한 짓을 하려 했어요. 바로 그거요. 아가씨의 능력은 마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소.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정화되어 죽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치유되는 거지요. 월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시험해보지 않겠소? 내 손을 잡아보시오. 구절초는 용감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돼요.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지금까지 제 손을 잡은 남자들은 모두 금상이 되어 죽었어요. 월선은 손사래를 쳤지만 구절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의원이라는 걸 잊었소? 나는 남들이 모르는 인체의 비밀을 알고 있소. 내 조부와 아버지가 금기를 무릅쓰고 연구한 것들이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가씨의 능력이 정말로 저주라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하지만 만약 특별한 생명 에너지라면 구절초는 자신의 가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기혈이 흐르오. 그런데 아가씨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소. 그 기운이 상대방의 본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거요. 본성에 따라? 그렇소.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해 죽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오히려 치유되는 거요. 월선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가씨, 지금까지 아가씨에게 접근한 남자들을 생각해 보시오. 정말로 아가씨를 사랑해서 온 사람이 있었소? 월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접근한 남자들은 모두 금을 만드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이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모두 제 능력만 탐냈어요. 너와 결혼하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내 손으로 우리 가문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만 했어요. 바로 그거요.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아가씨의 순수한 기운을 견딜 수 없었던 거요. 구절초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르오. 아가씨의 능력이 아니라 아가씨 자체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의원으로서 아가씨의 능력을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오. 월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이해해 주려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정말 괜찮을까요? 나를 믿어보시오. 내가 만약 틀렸다면 적어도 아가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죽을 수 있을 거요. 구절초의 말에 월선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구절초의 손을 살짝 잡았지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절초의 손에서 황금빛 기운이 흘렀지만 그는 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며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월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추측이 맞았소. 아가씨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정말로 축복이었던 거요. 구절초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구절초의 몸에서도 은은한 은빛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원님, 당신 몸에서 빛이? 아,
이건 아마도 아가씨의 기운과 제 기운이 만나서 생긴 현상인 것 같소. 구절초는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은은한 은빛 기운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지요. 사실 저희 가문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 조부와 아버지가 해부술을 연구하면서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별한 체질을 개발하셨지요. 죽음과 생명의 경계요? 그렇소. 아가씨의 금색 기운이 생명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힘이라면 저희 은색 기운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재생의 힘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옷을 벗고 천지의 기운을 받는데 자연의 생명력을 흡수해서 은색 기운을 충전하는 거요. 월선은 신기한 듯 구절초의 은빛 기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바로 그거요. 아가씨의 금색 기운과 제 은색 기운이 합쳐지면 완전한 생명력이 만들어진다오. 치유는 물론이고 죽은 자도 되살릴 수 있는 궁극의 의술이 가능한 거지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체질이 월선의 능력과 완벽하게 공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가씨는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오. 적어도 나와는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황금빛 나무들이 더욱 아름답게 빛났지요. 그럼 저희 함께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저는 지금까지 괴물로 불렸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 아가씨의 진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우리도 금상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겠네. 소문으로는 만지기만 해도 금덩어리가 된다던데. 사람들은 월선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구절초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보시오. 제가 이렇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료해 주시는 분이요. 구절초는 시범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마침 열병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월선이 그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자 신기하게도 열이 내렸습니다. 어머, 정말로 나왔네.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구절초가 설명했습니다. 이분의 능력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효과가 좋소. 그런데 그때 마을 건너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김서방이 쓰러졌다. 숨을 안 쉬어.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농사일을 하던 김서방이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맥이 끊어졌네. 다른 의원이 진맥을 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절초가 나섰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초는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월선은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요. 월선 아가씨, 이제 우리 둘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구절초의 몸에서 은빛 기운이 나오기 시작했고 월선의 손에서도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김서방에게 손을 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헉! 숨쉬고 있어! 정말 살아났어! 김서방이 눈을 뜨고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기적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정말 신통하시다. 그날 이후 월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문제가 있었지요. 의원님, 이상해요. 저희가 함께 치료하면 효과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쟤도 느꼈소. 아가씨의 황금 기운과 제 은색 기운이 합쳐져서 더욱 강력해지는 것 같소. 구절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달빛처럼 차가우면서도 신성한 은빛 기운이, 월선의 몸에서는 태양빛처럼 따뜻한 금빛 기운이 나와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요. 신기해요. 제 금색 기운이 정화와 치유를 담당한다면 당신의 은색 기운은 소생과 재생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소. 내 부친이 말씀하셨소. 금은 생명을 깨끗하게 하고 은은 생명을 되돌려준다고 말이요. 그래서 두 기운이 만나면 완전한 생명력이 탄생한다고 하셨지요.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우리 마을에 병자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우리 마을이 가장 건강한 마을이 되었네. 사람들의 인정을 받자 구절초는 월선에게 청혼했습니다. 월선 아가씨, 저와 혼인하지 않겠소? 정말 저 같은 사람과 혼인하시겠어요? 물론이지요. 아가씨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요.
그렇게 혼례식을 치른 두 사람에게 신혼 첫날 밤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지요. 월선,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요. 네. 하지만 혹시 제 능력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날 거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금빛과 은빛이 어우러지며 방 안 전체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두 강이 만나 큰 바다가 되는 것처럼 두 사람의 기운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지요. 아, 이런 황홀함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월선, 이제 우리는 진정한 몸이 되었소. 구절초의 손에서 나오는 은빛과 월선의 손에서 나오는 금빛이 방 안에서 천천히 어우러져 마치 하늘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지요. 여보, 이상해요. 마음이 이렇게 평온한 것이 처음이에요. 월선은 구절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도 은은한 금빛이 흘러나와 마치 황금실을 엮은 것 같았지요. 그건 우리의 기운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오. 구절초는 월선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은빛이 퍼져나갔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주변의 금빛과 은빛은 더욱 부드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달빛과 별빛이 만나 새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소.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빛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월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마을에서 무서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의원님, 큰일 났어요. 서쪽 마을에서 괴상한 병이 돌고 있다는데 그 병에 걸리면 몸이 점점 돌로 변한다고 해요. 마을 이장이 황급히 달려와 알렸습니다. 돌로 변한다고 그랬소? 벌써 10명이 넘게 돌상이 되어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점점 이쪽으로 퍼져오고 있다고 해요. 구절초와 월선은 즉시 서쪽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지요. 마을 곳곳에 돌로 변한 사람들의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구절초는 돌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여보, 이 돌상들을 보세요. 모두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무언가에 저항하다가 굳어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조사를 계속하던 중 마을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이 병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며칠 전에 이상한 도사 하나가 마을에 왔는데 그 도사가 불로불사의 비약을 판다며 사람들을 꾀었죠. 불로불사의 비약? 네,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사 먹었는데 촌장의 말에 구절초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도사는 지금 어디 있소? 마을 뒷산 동굴에 있어요. 아직도 그 비약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구절초와 월선은 즉시 뒷산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이상한 냄새가 풍겨나왔지요. 무슨 냄새지? 뭔가 쇠 냄새 같은데.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큰 가마솥 앞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이상한 광물들이 들어 있었지요. 누구냐? 내 연구실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노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는 의원 구절초이고 이분은 제 아내 월선입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러 왔습니다. 아, 의원이라고? 그럼 내 위대한 발명품을 이해할 수 있겠군. 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나는 현무도사다. 평생을 바쳐 불로불사의 비약을 연구해왔지. 그런데 그 비약을 먹은 사람들이 지금 모두 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연구하면 완벽한 비약을 만들 수 있어. 현무도사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죽는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일 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돌이 되면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고. 구절초는 그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완전히 미쳐있는 상태였지요. 도사님, 그건 불로불사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당장 그 실험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안 된다. 내 평생의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어. 현무도사는 갑자기 가마솥에서 뜨거운 약물을 떠서 구절초에게 던졌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월선이 재빨리 구절초 앞에 나서서 그 약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월선의 손에 닿은 약물이 순금으로 변하면서 독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현무도사가 당황하는 사이 구절초는 월선과 함께 그를 제압했습니다. 도사님,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시오. 당신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 아니야. 내 연구는 옳다고. 불로불사는 인간의 영원한 꿈이라고. 하지만 구절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무도사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도사님, 진짜 불로불사는 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냐? 제 아내를 보십시오. 아내의 능력은 사람들을 치유해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로불사의 길입니다. 구절초는 월선에게 현무도사를 치료해 보라고 했습니다. 월선이 현무도사의 이마에 손을 대자 그의 혼탁했던 눈빛이 맑아졌지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현무도사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돌로 변한 사람들을 구할 방법은 없소? 있다. 내가 만든 해독제가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현무도사가 말을 주저하자 구절초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지요? 강력한 생명력이 필요해. 돌로 굳어진 몸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절초와 월선은 현무도사와 함께 해독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무도사가 기본 해독제를 만들고 월선이 그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로 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월선 혼자로는 힘에 부쳤던 것입니다. 부인 괜찮소? 더 하다가는 당신이 쓰러질 것 같소. 구절초는 걱정스럽게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을 구해야 해요.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요. 월선은 자신의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혹시 구절초가 월선의 맥을 짚어보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인, 아이를 가지셨소. 정말요? 네, 그런데 이상하구려. 아이가 부인의 능력을 흡수하고 있는 것 같소. 그때 구절초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부인에게 힘을 보태주겠소. 무슨 뜻이냐? 제가 옷을 벗고 천지의 기운을 받아서 아내에게 전해주는 거요. 구절초는 말과 함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강한 은빛 기운이 흘러나왔지요. 마치 달빛이 물에 비친 것처럼 신비롭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비법이요. 천지의 순수한 자연력을 받아 은색 기운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 은색 기운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리고 상처를 재생시키는 힘이 있지요. 월선은 신기한 듯 그 은빛을 바라보았는데 월선의 몸에서 금색 기운이 품어져 나왔고 그 기운은 생명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지요. 이 두 힘이 합쳐지면 완전한 생명의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요. 두 사람의 기운이 합쳐지면서 더욱 강력한 금은빛 에너지가 생성된 것입니다. 월선은 다시 힘을 얻어 돌로 변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돌상들이 하나둘씩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지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 고마워요. 의원님, 마님. 사람들이 기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절초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월선에게 기운을 계속 전해주다 보니 그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당신 몸이 이상해요. 괜찮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었소. 구절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소. 우리 가문의 의술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어 남을 살리는 것이라고. 특히 은색 기운은 제 생명의 근원이어서 너무 많이 나누어 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하셨지.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고 조부도 그렇게 하셨소. 이것이 우리 가문이 지켜온 사명이요. 싫어요. 저 혼자 남겨두고 가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오. 구절초는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가문의 은색 기운은 특별하오.
물질적인 몸은 사라지지만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하는 사람 안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어 있어. 내 기운이 아내 몸 속에 깃들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요. 이것이 진정한 불로불사요. 그 말과 함께 구절초의 몸이 은빛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그 가루들이 월선의 몸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더욱 강력한 치유력을 갖게 되었지요. 여보, 월선은 구절초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울지 마시오. 내가 항상 곁에 있잖소. 월선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구절초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그날 이후 월선은 혼자서도 더욱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금선녀라고 불렀지요. 한편 구절초가 사라진 후에도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뱃속의 아이가 자라면서 월선은 가끔 구절초의 목소리를 더욱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소. 우리 둘의 능력을 모두 물려받을 테니까. 드디어 아이가 태어날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 손은 황금빛이고 다른 한 손은 은빛이었지요. 어머, 여보 보고 계셔요? 우리 아이 손이 특별해요. 한 손으로는 병을 낫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을 거요. 구절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들려요. 당신 목소리가 제 옆에 늘 계셨군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다고 했잖소.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월선과 구절초의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모두 살았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월선이 겸손하게 대답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구절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구절초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은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들리는 목소리지? 사람들이 놀라자 월선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저를 통해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 아버지보다 더 큰 의원이 될 거예요. 월선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때 하늘에서 구절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은이라고 하면 어떠소? 금과 은의 힘을 모두 가진 아이니까. 구절초의 제안에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금은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렴. 그렇게 금은이는 부모의 능력을 이어받아 훌륭한 의원으로 자라났습니다. 한 손으로는 병을 치료하고 다른 손으로는 죽은 자도 되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지요. 금성옥진이라 했습니다. 금속 소리와 옥돌 소리가 어우러진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완벽한 소리를 낸다는 의미로 오늘 이야기 속 구절초의 은빛 기운과 월선의 금빛 기운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처럼 말이지요. 참, 구절초가 월선의 손을 처음 잡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숨을 걸고라도 잡았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포기했을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